않죠? 쉬운 게 있으면 아무 사람이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투자 방식을 하는데 어느 만한 투자를 이제 해야 되고, 투자 기본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장사를, 자영업을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 음식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문화 같은 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면서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경계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지 않다고는 하는데요. 한면에 보면은요, 현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시지는 못했지만은요, 우리 신랑이 기본 현장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 집에 오면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 없고 다 외국인들이 그거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한국의 일자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안 함으로써 해서 외국인들이 다 그거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외국인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안 오면 현장에서 집 지을 사람이 없어요. 에? 그리고 식당도 똑같은 거예요. 식당도 사람이 있어야만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서 구마하는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도 그것도 힘들다고 외국인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트남, 태국, 필리핀, 안 온 데가 없겠죠? 일본, 심지어 미국, 북한, 몇 개 나라가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할 일을 다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못해. 힘든 일을 못해. 그러면 식당 일도 못하고 힘든 일도 못하면 어디 가서 일할 건데요? 현장? 현장은 더 못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아오시 탄강에 가서 10분만 서 있다고 오라고. 그런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데서 사람 못 봐서요, 그런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는 척 하는지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그 대신 많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은요, 2, 3일 하고는 기권을 해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하겠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돈 얼마 줘도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도 진짜 이게 식당에서 오래 했던 사람이라 정말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속까지 내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렇게 14년을 일해서 14년 식당에서. 그런데도나 제 잘못은 모르고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못 산다. 어떻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가 어렵다. 이거는요, 남한테 탓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장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장사를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학원에서 요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잠시 배운 거 가지고 창업을 가능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요, 학원에 가기 전에요, 4년 동안을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학원에 가서 이제 그 한식 자격증을 땄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칼질할 줄도 몰라가지고 소를 얼마나 베는지 몰라요. 그런 사고가 번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년을 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손 벨 일도 없고 한 번만 알려주면 그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칼 정도는 배운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외식 사업이 신생아 수준이라고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신생아 처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식당 창업에서 요리 기술 장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직접 영업을 해보면 그것은 일부분일 뿐 그 밖에 혼자 감당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왜 똑똑한 사람들도 실장을 두고 주방장을 두고 주방 참모를 두냐? 내가 그것을 다 할 줄도 모르거냐 하면 그 사람은 한두 달이면 꼬꾸라지 이러면 나요. 건강을 그렇게 해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서는 한 가지 일을 담당할 수만 있어도 여러 가지의 일은 내가 담당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글 같은 외식 사업에서나 무엇 하나 직접 배우지 못하는 한마디에
경험 있는 창업에 들어가다 가면은요, 잡아주는 고기만 받아 먹었지 잡는 방법은 전혀 알려주지 못하는데 차후에 벌어질 재앙을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하실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 해본 사람들 잘 모르는데요. 1년에 프랜차이즈가 가맹점 약 3만 개의 점이 쓰러져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고 체인점 설명회에 갔다가 대박날 아이팀도 있고요. 또 대책 없이 제약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시작한 창업은 한마디로 쪽박 또는 가정 파괴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요즘에 한국 분들이 이렇게 잘하시죠? 신랑이 악착스럽게 벌었어. 몇 년은 진짜 이 신랑이 혼자서 벌어서 온 집안을 다 먹였어. 근데 신랑이 파토가 나서 물 안 끼 생겼어. 그러면 여자는 바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안 가는 사람이 그 중에 20%나 될까요? 20%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감으로 해서 자식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신랑이 그 어간에 많은 돈을 벌었고 같이 했기 때문에 힘들면 좀 쉬고 또 와이프가 나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죽어가면 죽었지 우리 절대가 일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요, 이 둘 사이 부부 감정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신랑이 아프면요, 물론 나도 아파요. 사척에 다 지금 말이 아닌데 일하면은요 그 아픔이 또 싹 없어져요. 그 다음 또 저녁에 고통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달이라는, 이게 막 이렇게 놀다가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이면 지나면 아마 낫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겨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리도 맛있게 잘하고 친절과 서비스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수준급 이 정도면요 외식 사업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요, 외식 사업이라는 건 변수가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손님은 철새와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과 인테리어에 본인이 아이템만 믿고 창업을 한다는 것은 100도에 20도에 준비 안 된 그야말로 섭질고 불쪽으로 띄워두는 조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전 경험 없이 교육만 하는 컨설팅, 또 창업 아카데미,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둥둥 전문가들이 만나서 배운다고 성공 창업이 가능해질까요? 절대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창업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진짜 거기에서 한 20년, 30년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눈 감고도 음식 같은 거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주방장에 안 나와도 내 그걸 모두 해낼 수 있어요. 그런 만단의 준비, 이게 주방장도 없어도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돼야만이 내가 거기서 아이템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실장이 빠지고 참모가 빠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그 식당이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자체가 내가 주방장도 할 줄도 아고 참모도 할 줄도 아고 고기 써는 것 방법도 알아야 돼요. 하나부터 100까지 주인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쪽이 간다면 어느 쪽에서 메꾸고 또 사람이 들어오면 빼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지요. 이게 수다집에 사람이 안 나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이게 창업이야말로 진짜 이게 실천 경험 없이 교육만 하는 컨설팅만 믿고 나간다면은요, 진짜 업무 임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긴 세월이 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일이라서 실천 없이 이론만 배운다면 처음 배운 것 하나만 알지 한 걸음조차 혼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옥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처럼 준비가 덜 된 창업은 무섭고 끔찍한 일이에요. 물론 내 돈을 해서 망하는 건 괜찮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했다가는 그거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까지 그 돈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게 퇴직을 하면 무엇을 할까 하면 뭐부터 말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지금 뭐 식당만 하는 거 할 게밖에 더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큰 역할이 아주 무서운 걸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첫째, 본인만이 독특한 색과 끼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하고요. 둘째는 입지 선정과
입정에 맞아떨어져야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절대 우선순위는 수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지금 셋째, 본인에게 물어라. 나는 무엇으로서 손님을 감동시킬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홀서빙 하는 사람이에요. 요 며칠 전에 어느 한마트를 찾은 적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마트인데요. 큰 마트인데요. 사람이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쳐다봤으면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웃어 보이면서 하는 집에 들어가기 싶어요? 아니면 무뚝뚝하고 말도 안 하는데 들어오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서서 사람만 쳐다보는데 들어가기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요? 사람 관리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람 관리부터. 그래서 유머에서도 말한 것이 항상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인들이 일하는 사람들도 항상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웃고 다니면요 팔리지 않는 그런 것도 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마트에 사람이 없으니까 올해는 했더라고요. 한 20년을 했는데요. 그럴수록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가 사장이라든지 여자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특히 남자분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말솜씨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여자가 대변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맛있고요. 이 고기가 지금 언제 들어왔는데요. 아주 이게 탕 끓여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10시 반부터는 여기에서 20% 30%를 50%를 깎아서 드립니다. 과일 같은 거는 진짜 이 바나나 같은 거는 오래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조건 20%든 30%든 팔아서 그날 저녁으로 소비하는 게 마트의 이 길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마트를 잘 이용을 못해서 아마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좌우지되지만 첫째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식당 사업은요 장기 리스트고요. 전략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도 아주 중요해요. 떠날려 수혜. 또한 이제 꿈이 현실로 되게 하려면요 남들보다 다른 필살기를 품고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베트남이라고 해서요 베트남이 별로 우리나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베트남이면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 중국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 가지 요리, 베트남 요리, 중국 요리, 한국 요리, 또 일본 요리 이렇게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치우는 사람이면 더욱 좋겠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성공할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사업에 진짜 전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또 꿈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남들보다 다른 필살기를 품고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아이템 분야에 이게 희와 실을 철저히 파헤쳐 메인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첫 번째로 가서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서 어느 골목, 어느 시장, 그리고 입지도 잘 보고 여기서 자그마한 내가 장사를 하면 할 수 있겠다. 중국, 한국 거 가지고 할 거다. 아니면 베트남 거 가지고 할 거다. 아니면 중국 사람이 많으면 중국 사람 거로 할 거다. 이런 철저하게 한 메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점점 가다가 이제 세 개 나라 거를 하면 일본 사람들도 와서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주문하면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외식 사업 때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경기가 안 좋은 저상승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자체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만 돼요. 자영업자 지금 560만 시대, 운행빚만 5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베트남으로 가요. 베트남으로 가서 잘못 투자를 하면 쫄딱 망해서 와요. 500조. 500조라는 게 중국 돈을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돈을 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은 뭐냐면 물론 돈이 없으면 투자라도 해야 되지만 국히 내가 말하는 거는 투자를 안 하고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사람들만 갔으면 좋겠어요. 빚이 진짜 이제 많으면요. 이것도 못 벌고 또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요. 그 빚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이 국가 돈이라는 게 아주 무서워요. 에?
그래서 돈이 무서운 줄 알고 선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장사는 하고 있지만 수익이 없어서 은행돈 빌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계형 창업에 몰려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 상업을 즐기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다.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다만 본인만이 독특한 아이템과 끈질긴 도전력 그리고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가슴 뛰는 일을 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사만 하면 먹고는 살겠죠.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깊이 없이 급하게 시작하는 창업, 할 일도 없고 놀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 퇴직하여 돈도 있고 시간도 많아 괜찮아 보이는데요. 무턱대고 들어온다는 게 브랜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자금 지원조에서 시작하는 사업, 이런 사업은 오늘날 정신 차리게 되면은요 쪽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사업을 하려면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또 무엇을 더 잘 내가 사업을 해야 하나 깊이 이제 고민도 필요하고 장사를 하려면 돈도 투자해야 하지만 본인이 적성을 생각한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장사의 종류 여러 가지 나눠 볼 때 이제 아침형 인간은 새벽부터 낮에 가는 장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아침 일찍 못 일어나고 오후부터 야간에 활동성이 좋은 분은 고깃집이나 술집 장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직접 사업을 해보신 자신의 적성과 성향의 업종 선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서로 느껴야 되고요. 나이가 젊은 친구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입지가 안 좋더라도 싸고 작은 가게 하나 얻어서 열정적으로 승부를 해야만이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은 분들은 이런 전투장에서 장사를 하면 뭔가 보이기 좋지 않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함적한 곳에서 여롭게 장사를 권하고요. 경쟁하기보다는 작게 벌더라도 양심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정답입니다. 여성분들이 연령에 따라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사업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택과 거리가 먼 곳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면 나를 대신해 줄 수 누군가 꼭 한 명이 확보되어야 되고 순조롭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족의 협의와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돈을 벌 수 있으나 자칫 가족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요 이게 가족이에요. 요즘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요 며칠 동안 진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진짜 말하기는 진짜 껄끄럽지만 제가 친동생 하나 여기 왔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어떻게 결키다 보니까 이게 돈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원성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동생하고 이미 다 끊고 동생이 이해하는 것을 잘 못하고 또 나는 내 선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쪽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남편인데서 그런 말이 들고 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지 않지요. 물론 우리 둘이 왔으니까 나는 이런 말을 계속해요. 우리 동생은 저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쓰는 데만 신경을 쓰고 저축을 안 하면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내 대신 부모 때문에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모든 것이 이게 저축각 때문에 연결이 돼서 가지고 저축도 안 하고 쓰는 게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넌 왜 저축을 안 하고 맨날 돈이 있는 거 다 퍼쓰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런 말을 내가 수백 번을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는 끝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참 진짜 가슴이 아프죠. 그렇게 보면 왜 사람이 동생이 언니 말을 저렇게 믿지 못할까? 응? 사람이라니 그러잖아요. 남도 아니고 언니가 그것을 먹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도와주면 도와줄지 내 동생을 내가 진짜 뭐 갖다 먹은 것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러는 거예요. 언니가 너한테 무슨 죄를 그렇게 져서 너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니. 그러니까 얘는 돈 한국에 와서부터 돈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우리는 이 나라니까 돈이 없어도요. 돈 해본 적이 없어요. 돈 해도요. 남들이 웃고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족의 협조 소통도 중요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벌 수도 있으나
자칫 가족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요. 그래서 식사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식당밥을 계속 먹을 수 있느니 없느니 건강을 위해서 자신만의 식당도 짜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이 되고 있고요. 지금 외국 창업의 현장을 전투장이라고 할 때 전략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게 한다는 게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먹는 음식이 다 다르지, 잠도 자야 될 곳이 있어야 되고, 이게 남의 나라를, 우리도 삼국을 넘어왔지만 이것은 내가 신랑을 만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눈 붙이고 살고 있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또 여기를 넘어오면서 내 집이 있어서 살았지만 이 베트남이라고 내가 이제 거기를 가면 내가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고 잠자리도 구해야 되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걸음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방송의 김영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